그날 엄마는 분명 무슨 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엄마는 늘 그렇듯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방 안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말을 아끼는 날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밥 먹어라.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대충 대답만 했다. 이따 먹을게. 그게 마지막 일 줄은 그땐 몰랐다.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식탁에 앉았다. 밥은 이미 식어 있었고 반찬도 그대로였다. 엄마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처럼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나를 보고 있었다. 왜 그래? 내가 먼저 물었다. 엄마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 할 말 있는데. 그 말이 유난히 작게 들렸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말해. 하지만 엄마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고 무언가를 삼키듯 고개를 숙였다. 아니다. 결국 그렇게 말하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다. 밥이나 먹어. 그게 전부였다. 그날 밤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불이 꺼진 방 앞에서 나는 잠깐 서 있었다. 괜히 문을 열어볼까 하다가 그냥 돌아섰다. 내일 말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부엌에도 거실에도 엄마는 없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보호자분 맞으세요?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나는 계속 생각했다. 어제 엄마가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때 끝까지 듣지 않았는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엄마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 애매한 온기가 더 마음을 무너뜨렸다. 엄마, 불러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계속 생각한다. 엄마가 하려던 그 말, 혹시 아프다였을까? 아니면 미안하다였을까? 아니면 그저 같이 밥 먹자였을까? 이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안다. 그날 엄마는 분명히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걸 듣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날이 떠오른다. 식어버린 밥, 말없이 앉아있던 엄마, 그리고 끝내 이어지지 못한 말. 나는 아직도 그 한마디를 듣지 못한 채 그날에 머물러 있다. 엄마가 떠난 집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다. 익숙했던 소리들이 하나씩 사라진 느낌이었다. 부엌에서 들리던 그릇 소리도, 아침마다 들리던 발걸음도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집 안을 맴돌다가 가만히 앉아있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문득 장롱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가 늘 정리하던 곳,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공간이었다. 괜히 열어보고 싶지 않았다. 그 안에는 엄마의 시간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결국 나는 문을 열었다. 익숙한 냄새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세제 냄새인지 엄마 냄새인지 알 수 없는 그 냄새. 옷들 사이를 정리하다가 손에 무언가 걸렸다. 작은 봉투 하나였다. 아무 표시도 없었고
그저 평범한 갈색 봉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보는 순간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돈과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숨이 멈춘 것 같았다. 이걸 보게 될 때쯤이면 엄마의 글씨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그 글을 읽어 내려갔다. 항상 말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다 늦어버릴까봐 이렇게라도 남긴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너 혼자 두고 가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린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엄마가 하려던 말이 이거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같이 밥 먹자도 아니고 괜찮다도 아니고 그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렇게 단순한 말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편지를 손에 쥔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 그 봉투를 꺼내본다.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말을 혼자 중얼거린다. 엄마, 나도 그 뒤의 말은 아직도 끝까지 하지 못한다. 엄마가 떠난 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조용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사람이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집 전체가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부엌에서 들리던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아침마다 들리던 발소리도,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던 낮은 웃음소리도 모두 한순간에 끊겨버렸다. 나는 한동안 불을 제대로 켜지도 못했다. 괜히 밝아지면 더 공허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늘 어둑한 상태로 집안을 맴돌았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현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비어있는 식탁, 접히지 않은 이불, 그대로 놓여있는 컵 하나까지 모든 게 그대로인데 엄마만 없었다. 결국 끝까지 듣지 않았던 그 순간, 아니다. 그리고 웃어버리던 얼굴, 그게 이 말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나는 한참 동안 편지를 쥔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 그 봉투를 꺼내본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말을 꺼낸다. 엄마.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 나도 그 말 뒤에 이어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저 편지를 다시 접어 봉투 안에 넣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그날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더 엄마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쩌면 이 봉투는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제는 안다. 어떤 말들은 그때 아니면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후회는 끝내 늦는다는 것을. 나는 아직도 그날 식탁에 앉아 있는 기분이다. 엄마가 무언가를 말하려던 순간에,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말을 기다리고 있다.